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고요. 2024년도 증시 전망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올리고 나서 업로드는 좀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어젠가 그저께 저희 VIP 고객님들 방송을 따로 찍긴 했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방송으로 다시금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매우 기분 좋게 생각하고요. 지금 뭐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떠나갔던 시기였죠. 2년 사이 2022년도 2023년도는 동학개미 운동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장 내에서 동학개미 운동이 이제 한창이었을 때가 19년도와 20년도 그리고 21년도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19, 20, 21년도 이 3년 동안의 동학개미 운동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지만 2022년도에 급락장 먹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한 마이너스 20, 30% 먹고 그리고 2023년도에 고금리 긴축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이게 묶여져 버리니까 사실상 투자하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2년 사이에 좀 많이들 좀 운명이 엇갈리는 순간이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는요,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좀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24년도의 전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피벗 가능성을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나올 거다.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FMC 미팅이 있었어요. 페더럴 미팅이라고 해서 제롬 파월이 또 인터뷰를 하고 앞으로에 대한 경기 어떻게 전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페더럴 미팅에서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이 난 할 만큼 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과 함께 금리 인상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고 내년부터 금리 인하가 들어갈 거다. 라는 소식에 다우라든지 나스닥이 좀 많이 반등을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 마을이 바라보고 있는 예측과 전망치가 서서히 좀 부합하는 가운데 있고 이제 문제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죠. 근데 제가 올해 연도에서는 계속 외쳤던 거는 반도체밖에 없었어요. 근데 반도체 삼성전자 뭐 올해 안으로 8만 전자 갈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12월 14일 이 보름 기준으로 7만 3천 원까지 안착을 시켰고요. 지금 현재 2023년도에 삼성전자는 32%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32%가 상승을 했고요. 8만 전자까지 이제 7천 원 정도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 대한 가격 부분에서 10% 정도만 상승을 하더라도 8만 전자에 부합하는 수치에 좀 안착을 할 것 같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는 올 한 해만 82%에 대한 수익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차트가 안 보였네요. 이 SK 하이닉스는 82%의 상승세를 보여주었고요. 올 한 해 동안 삼성전자는 32%의 상승세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테마가 더 엮여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동력을 중간중간마다 더 받았던 영향이 좀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업황들이 눈에 띄게 올라가는 게 보여요. 이 연봉으로 봤을 때도 작년도에 흘러내렸던 거를 전부 다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사이클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상승할 수 있구나, 그리고 상승에 대한 힘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대목에 이제 우리 고객님들도 소재 부품 장비 부분으로 해서 두 종목을 지금 현재 들어간 상태고 컨디션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좋은 방향으로서 좀 마무리가 되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수익 면에서 좀 대화를 좀 해봐야 돼요. 수익 면에서. 그러니까 수익 면에서 점차 좋아질 거라는 신호들이 보입니다. 신호들이 보인다. 그래서 저도 그냥 막 약장수도 아니고 약팔이도 아니고 다른 업체들처럼 뭐 무조건적으로 뭐 가입을 해라, 무조건 수익률이 뭐 2배를 만들어 주겠다, 뭐 100% 수익률을 주겠다, 허위 광고를 좀 안 하는 스타일이죠. 아예 안 합니다. 허위 광고를 100% 만들어주고 200% 만들어주겠다라는 것보다는 증시에 대한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초과 수익에 대한 가능성들을 좀 엿볼 수 있는 컨디션이다. 아니면 올해 증시는 좀 많이 어렵다. 아니면 올해 증시는 좀 좋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고객 유치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죠. 근데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2024년도에는 진짜 확실하게 컨디션이 좋아지는 건 사실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들이 좀 하드캐리하는 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말에 접어들고 내년부터는 좀 물려 있었던 동학개미 중에서는 거의 좀 많이 회복해서 또 투자 자금을 좀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올 2년 동안에 뭐 좀 방송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 딴 얘기로 좀 새는 얘기지만 오늘 방송에서 좀 뭐 몇 가지 좀 살펴보겠지만 올 한 해 많이 힘드셨죠. 작년도에서부터 올해까지 좀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또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뭐 제 이름 여기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중앙신용정보에서 이렇게 뭐 가압류라든지 아니면은 뭐 계좌 동결에 대한 이런 것들이 독촉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 또한도 이렇게 힘든 한 해를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업종이 아시다시피 코스피 코스닥이 한번 붕괴되고 투자 심리가 얼어버리면 진짜 완전히 수직 하강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경기 민감 종목 1위가 제가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경기 민감 산업 중에서 제일 민감한 게 제가 하고 있는 업종인 것 같지만 저도 2022년도와 그리고 2023년도 이제 만약에 진짜로 이 두 분 아니었으면 진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고객님들 좀 성향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 두 분들 아니었으면 회사 파업했습니다. 그러니까 폐업을 했죠. 파산 신고를 했고 폐업 신고를 했을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코봉동 고객님이라든지 뻘구디 고객님이 저희 회사에 진짜 크게 후원을 안 해주시고 그러셨다라면 진짜 폐업 수준까지 좀 밟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진짜 이 두 분이 은사님이에요. 은사님. 진짜 은혜를 받은 은사님입니다. 은사님들이고 진짜 두 분께는 진짜 제가 큰 은혜를 빚졌다.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진짜 8년이라는 시간을 들였는데 지금 이 2년 동안에 8년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진짜 어마어마한 엄청난 이런 상황들이 진짜 연출이 되는 거에 경기가 그만큼 많이 힘들었는데 코봉동 고객님과 뻘꾸리 고객님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진작에 그냥 나앉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두 분께는 지금 이 자리에 들어서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주식 투자 마을 고객님들 계세요. 고객님들 정말 너무 많죠. 용돈 벌자 깡만 고객님, 뭐 후후, 뭐 여러 가지 고객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진짜 이름을 계속 뭐 말씀을 드리면 뭐 진짜 수십 명 되지만 이분들께 감사드리는 거는 사실 이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한번 뵌 적 없고, 그러니까 이 온라인 상에서 저희 업체를 딱 보고 들어오셔서 가입을 하시는 많은 분들 중 불특정 다수인데 저 하나만을 믿고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순간들을 저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 같지도 않은 이 고금리 정책, 진짜 금리가 5.5%로 치닫는 순간도, 그리고 지금 뭐 긴축발 악재로 채권 매입 막 미국들이 막 채권 회수하고 이렇게 정말 위험 자산에 진짜 돈이 완전히 회수돼 가고 있는 이런 악천후 같은 상황에서도 웬만한 분들이라면 욕을 많이 하셨겠죠. 진짜 웬만한 분들 생각해보면 수수료를 내가 가입을 하고 수수료를 냈는데 수익은 수익대로 지금 못 나와. 근데 난 수수료를 냈어. 너무 수수료 값이 너무 아까워. 그러면은 막 18, 다 찾아가면서 넌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다 이 새끼야 막 이러시는 분들도 진짜 많으실 텐데 진짜 단 한 푼도 그러신 분이 없었어요. 단 한 분도. 그러시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어려웠던 순간들을 고객님들 믿고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나, 힘을 받고 좀 버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 들어서 고객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정말 애정하고 사랑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많이 어려운 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에선 이 악천후 같은 상황 가운데서 프로모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으로 좀 해드리려고 했었고,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제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정보 수집을 더 지금보다 두세 배는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테마에 대한 분석을 진짜 빠삭하게 알아서, 지금 이제 증시가 많이 살아날 거고 투자 자금이 다시금 고객님들이 이제 회수가 되고 여력이 되고 투자에 대한 여유 자금이 좀 생기기 시작할 때, 그 돈을 가지고 저를 믿고 리딩을 통해서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이 고객님들 주변 사람들 나 투자로 수익 받네 하시는 그런 사람들보다 2배 3배는 더 벌어다 드리는 게 제 목표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 자기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 수익률이 얼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믿고 하는 이 업체에서 투자를 했는데 수익률은 지금 네가 벌어가는 금액보다 2~3배는 더 많이 벌어,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만큼의 이 성과를 보여드리는 게 제가 정신 차리고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제 2024년도부터는 더 정신 차려서 이 은혜를 많이 빚은 이 고객님들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좀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무튼 얘기가 좀 딴 데로 샜지만 저한테는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해요. 방송을 뭐 30분을 때리든 40분이 때리든 간에 지금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님들과 함께 한 이 어려운 2년 정말 저희 업체에서 떠나지 않고 그래도 잘 옆에서 계속해서 믿고 와주셨던 고객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일단 진짜 이제 제일 중요한 방송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제 이제 FMC 페더럴 미팅에서 어떠한 말이 있냐는 건데, 여기서 의미가 두는 게 세 번째 연속 동결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연속 동결이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은 9월 달에 금리 동결이 한번 나왔어요. 금리 동결이 9월 달에 나왔고, 그리고 11월에 한번 나오고, 이번 달 12월 달에 또 나온 거죠. 그래서 9, 11월, 12월 달에 금리 인상이 전혀 되지 않았고, 현재 금리로 동결이 됐다라는 겁니다. 5.5%로 금리 동결이 됐다. 그래서 경제활동 성장세 둔화하고 인플레이션 완화되는 시점이고요. 지금 금리는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과의 금리 차는 2%대고, 그래서 내년 말 금리는 몇 %대? 5.5%에서 4.6%대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5%에서 4.6%대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가 한 3번 정도가 떨어질 거라고 보면 되고, 금리 인상 중단을 사실적으로 인정한 사실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진행이 되기 어렵고, 내년부터 금리 인하가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뭐한다? 호황이다, 호황일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롬 파월 어제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좀 보셔야 되겠죠. 제롬 파월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많은 경제 지표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중이고 우리는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만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여전히 주목할 것이라면 인플레이션이 올해 완화됐으나 여전히 높다라는 통상적인 발언으로 기자회견을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 우리는 할 만큼 했고 이제 경제 지표는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높게 유지하는 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경기 침체는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강하게 넣을 것이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유럽 분위기는 어떨까요? 유럽은행도 제일 중요하죠. ECB라고 하는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내년 중반 이후부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는 건 주식시장에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만큼 빠진 거죠.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는 그놈의 소식 때문에 주가 지수가 어떻게 빠졌습니까? 미친 듯이 빠졌습니다. 미친 듯이.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코스피 지수예요. 코스피 지수. 코스피 지수로 보면 월봉 기준입니다. 코스피 지수로 보시게 되면 2021년도에서부터 2022년도 그리고 2023년도 지금까지 연 2년 동안의 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소식들, 긴축 발언들의 소식들로 주가가 이 정도로 개박살이 났어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하 소식이 들리면 그동안의 기준금리가 높기 때문에 주가가 이만큼 떨어졌는데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주가에 대한 상승 동력이 마련이 되는 거겠죠. 그럼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 소식으로 상승 동력을 받는 테마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는 그 중에서 계속해서 상승 동력의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반도체다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동안 제일 프리미엄이 안 껴있고 주당 순이익 자체, 주당 순자산 자체, 단기 순이익 자체 계산을 다 해보더라도 반도체에 대한 업황 사이클만큼 건강하고 괜찮은 종목들이 정말 없어요. 그리고 경기가 살아날 때 경기 민감 산업 중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매출 구성액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섹터야말로 경기가 빨리 회복될 때 동반적으로 같이 회복될 수 있는 녀석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이런 게 되겠죠. 지금 같은 현재에 대한 수준들이 이어간다라면 우리 고객님들이 예전에 돈 많이 버셨던 것처럼 사고 익절 사고 익절 사고 익절 사고 익절 사고 익절 할 수 있는 이러한 컨디션들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승률이 그만큼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뭐 내가 투자 전략을 잘 짰다, 투자 종목 잘 골랐다, 투자 섹터, 투자 테마 오케이 좋았어, 다 분석했어,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기간을 잡고 매집 비중 잡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딱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롬 파월 새벽에 나와가지고 긴축 시사, 금리 인상 시사,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탁 전쟁 터지고 막 갑자기 가자 지구 폭격 터졌다니 중동 신중동 전쟁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 계획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계획들이 내가 지금 투자를 하려고 다 마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동조화 현상으로 여기서 한번 터지고 저기서 한번 터지고 내가 투자만 하려고 그러면 위에서 계속해서 돌멩이 던지고 재 뿌리고 앉아 있으니 가능성이 없죠. 근데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위에서 나를 가로막았던 그런 것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내가 계획을 투자 전략을 짜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걸 실행에 옮기더라도 이 승률 자체는 조금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을 두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에 대한 종목 2개만 살아나더라도 고객님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운용 자금 자체가 거의 한 절반 가량이 더 살아납니다. 그 절반 가량으로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컨디션들이 시장이 조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게 팩트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대한 분위기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더 호재거리들이 많아요. 호재거리들은 많습니다. 2004년도 제가 예상을 조금 해볼게요. 예상을 좀 해봅니다. 첫 번째, 이건 예상이 적중을 했어요. 금리 인하 할 거다. 적중됐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2004년도 11월이면 미국 대선이에요. 근데 여기서 트럼프가 이길 겁니다. 트럼프가 압승할 거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레드 웨이브가 다시금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증시에 대한 무한적인 상승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앞두셔야 돼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의 압승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압승을 한다는 건 공화당 자체가 압승을 한다는 거고, 공화당에 대한 공화당의 성향은 이 너무 쉽죠. 자유경제 체제를 너무나도 수호하는 애들이에요. 그냥 냅둬라. 뭐 수급 그리고 공급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서 시장이 그냥 알아서 성장하고 냅둬라, 그러한 성향이 강한 애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너무 강압적으로 밀어붙였던 비트코인 시장도 살아날 거고요. 비트코인 시장 살아날 것이고, 살아나고, 증시도 살아난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이 끝날 겁니다.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납니다. 전쟁 끝. 왜냐고요? 이 한 해 동안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전쟁 물자를 제공한 금액만 해도 거의 한, 제가 알기로는 거의 95조? 95조 정도 되나요? 엄청난 돈을 얘네들한테 뿌렸어요. 돈을 엄청나게 뿌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군수, 요번에 12월 중순에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하는 그런 이 지원금이랄까요? 지원금에 대한 법안이 어떻게 됐다? 부결됐어요. 부결되었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반대되었다라는 건데, 더 이상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이어갈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글로벌적인 뭔가 분위기들이 바뀌고 있죠.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동안 EU 같은 유럽 같은 경우 유럽 연맹은 무조건 미국만 봅니다. 미국. 근데 얘네들이 자금 조달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유럽 애들도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유럽 연맹에서 지금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안 해주고 있고, 미국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러시아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고, 우크라이나는 진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여기서 우크라이나의 선택지는 하나죠. 무조건적으로 기어야 돼요. 항복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가 항복을 하고 전쟁은 종료가 되는데, 이게 이제 증시의 쌉 호재죠. 이게 호재로 작동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뿐만 아니에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좀 많이 해결이 돼요. 뭐 이스라엘, 하마스 이 전쟁도 이제 오래 못 갑니다. 끝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해결이 되면 증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짜 증시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갈 거예요. 금리 인하 지금 서서히 되고 있죠. 이미 적중이 됐고, 내년부터 이거 잘 보세요. 트럼프의 압승으로 인해서 공화당이 압승하면 자유경제 체제를 수호하는 입장에서, 성향이 강한 입장에서 비트코인이 갑자기 살아나고 증시가 엄청난 빠른 속도로 살아나게 된다. 그리고 만약에 외교적인 측면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된다는 소식은 2년 동안 넘게 지속되었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는 거죠. 지정학적 이 리스크가 제거가 되면은 이 그동안 우려했던 인플레이션 우려감들도 확연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해결이 되다 보면 증시로서는 완전하게 상승 가도를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들을 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봐보세요, 여러분들. 틀리지 않을 겁니다. 예상은 적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저만 잘하면 돼요. 고객님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 의심을 제가 증명하고 그 의심을 믿음으로, 신뢰로 바꿔갈 때에 저희 주식 투자 마을이 다시금 재도약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금도 많이 어려운 순간인데, 저희 주식 투자 마을 앞으로도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도 많이 힘듭니다. 이거를 제가 힘듦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버텼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올 한 해에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 때 코로나 사망자 수가 3만 몇 명이래요. 코로나 숫자가 3만 몇 명인데,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자살률도 4만 명인가? 코로나 사망자보다 2019년도에서부터
3년도 지금까지의 사망률이 코로나 사망률보다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경기가 그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 거예요. 정말 청년들 고독사 아니면은 정말 진짜 여러 가지에 대한 뭐 전세 사기 당하고 이자 부담에 대한 능력도 점점 떨어지고 빚독촉도 유지가 돼 계속해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게 삶의 희망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그런 순간들이 순간순간마다 드는데 여러분들 버텨내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지금같이 저처럼 막 가압류니 뭐 아니면은 은행 계좌 동결이니 이런 연락이 들어오더라도 여러분들 살아남으셔야죠. 살아남고 버티고 또 계속 살다 보면 좋은 일은 분명히 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전 그런 말을 믿어요. 진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솟아날 구멍은 언제든지 마련이 되는 거고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는 없어요.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실패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고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막막하고 당장 진짜 처자식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이 없더라도 살아남으세요. 정신 붙들고 살아남아서 어떻게든 살아서 내가 똥 싼 거 있고 진짜 내가 똥오줌 싼 거 있으면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계속해서 살아남아야죠. 어떡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 지금 주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좋아지는 것만큼 저희 주식 투자 마을이 다시금 재도약하고 저희 고객님들과 구독자님들이 다시금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계속해서 응원하고 이 자리에서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